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법적인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가 패배하고 바이든 당선이 확정돼 버린다면 미국 내 가장 큰 변화는 동성애 확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한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해리스 두 사람은 동성애 문제에 가장 급진적 태도를 보여온 정치인들이죠. 이걸 반영하듯 미국 주류 언론이 바이든, 해리스 당선을 발표한 뒤 이른바 LGBT 커뮤니티는 격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 여기저기에는 무지개 깃발이 뒤덮어 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른바 성소수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지난 8월 300여 명의 이른바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지도자들은 바이든, 해리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친평등한 후보, 즉 평등을 이룰 수 있는 후보라며 공식적인 지지를 했었습니다. 미국 내 이 LGBT는 강력한 이익 집단을 이루고 있죠. 이들은 바이든 후보가 과거부터 동성결혼 지지 선언을 하는 등 LGBT 이슈에 적극 나섰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2년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죠. 이들은 트럼프의 반동성애 정책도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전임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 케어에 소위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LGBT에 대한 의료적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남자, 여자,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뒤집어져 버렸죠. 이런 비판을 LGBT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소위 이들 LGBT 지도자들은 바이든, 해리스 정권에서 동성애 이슈에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지지문을 마무리했었습니다. 동성애 이슈의 진보. 진보라는 뜻은 대개 요즘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이 밖에도 동성애자들은 바이든 캠프에 23억 원을 모아 기금을 전달했다. 이런 기사도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동성애 보호를 위한 입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라고 강조해 왔죠. 가장 먼저 입법해야 될 것은 미국의 여러 주들 가운데 아직도 동성애 문제에 소위 진보적으로 나가지 못한 지역은 이 동성애 보호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1일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 콜럼버스 인권 캠페인이라는 동성애 관련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여기 기조연설에 나선 바이든은 LGBTQ를 보호하기 위한 소위 평등법, 이퀄리티 액트를 미국 모든 주가 입법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자신의 관저에서 게이 커플인 브라이언 모스텔러와 조 매시라는 사람의 결혼 주례를 섰었죠. 이들은 백악관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듬해 5월에도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리 모노스 3세라는 사람과 킬 페라리의 결혼식 주례를 섰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많은 나이와 건강 등 문제로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가 거명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해리스는 바이든이나 민주당 내 사회주의자라고 불려온 버니 샌더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진보 좌파를 선전하는 ADA라는 단체, 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이라는 단체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상원의원 중에서 퍼펙트 스코어, 만점인 100점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진보, 이 점수를 많이 받는 조건은 뭔고 아니요.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포괄적인 교육법 또는 성교육 및 정체성 교육 등 이름으로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가, 트랜스젠더를 찬성하는가, 조건 없는 낙태에 찬성하는가, 공립학교의 조기 성교육, 젠더 교육을 찬성하는가, 이런 반성경적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점수를 높게 받게 됩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만점을 받았다는 것이죠. 실제 해리스는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를 시작으로 2010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2011년 상원의원이 되는 전 공식 활동 과정에서 동성결혼 지지 등 ADA가 제시한 소위 진보적 신념을 확실하게 보여온 인물입니다.
2013년 6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허용을 명령한 판결이 나오자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열린 레즈비언 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산드라 스티어의 동성결혼 주례를 섰었죠. 바이든만 주례 선 게 아니라 해리스도 주례를 섰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해리스는 오늘은 우리나라에 매우 뜻깊은 날이며 동성결혼 허용은 옳은 일이라고 역설했었습니다. 해리스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에도 선거 캠프의 수석 참모, 한국말로 참모장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최고 자문직책에 역시 동성결혼을 한 카린 장 피에르라는 인물을 임명합니다. 장 피에르는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의 승리가 자신과 같은 LGBTQ의 승리를 뜻한다면서 바이든 캠프의 수석 고문, 시니어 어드바이저로도 활동을 해왔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주 한인교포 상당수가 바이든, 해리스에 투표했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조차 말이죠. 자녀들이 소수자로서 미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답니다. 그러나 그 미국 자체가 반성경적 가치가 지배하는 죄악의 바벨론이 돼버리면 그런 나라에서 차별 없이 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우리는 잘 모르죠. 인간의 무지가 결국 이런 어두운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캄캄하고 어두워질수록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마음을 받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에 따라 행하는 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별과 같이 빛나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따라 살며 성경 따라 사는 자들이 일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주님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군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키며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 새벽 이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